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진행의 도팀의 수장 도하나. 박PD입니다. 네, 박 PD님과 함께 이렇게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언택트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이주연 전문가님이 일부 시간에 언택트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방청 신청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문자는 언제나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목으로 또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종목의 주인공들이시죠. 저희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도팀과 박팀의 위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2부에 또 대결 매치를, 빅 매치를 앞두고 위원님들 모셨는데요. 일단 2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두 종목으로 수익률 대결을 하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주유소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지 원칙 설명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모두 손절을 시켜드리고요.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을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손절가, 목표가 터치시에서 포트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도팀의 포트폴리오 먼저, 박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정말 대단하네요. 수익률 상한가 직행을 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다음도 볼까요? 네, 박팀의 현재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평가 잔액 복구 금액이 현재 140만 원 정도 복구가 되는 상태입니다. 총 수익률은 3.1%로 목표가인 원금에 한 발자국 다가선 모습이네요. 도팀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저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매수가에 미도달됐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가 됐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팀의 전체 수익률도 한번 브리핑을 해볼까요? 네, 저희는 아직 수익이 나고 있지 않아서 원금까지, 목표 원금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금세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트폴리오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최충성 전문위원님을 대신해서 조금 AS를 해드리면 어제 말씀하실 때 시가에서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편입에서 제외를 시킨 상태입니다. 소비자분들 네. 또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또 박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만 복구를 하면 이제 5천만 원 목표 달성 됩니다. 저희 도팀도 네. 4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아무튼 꼼짝마. 네. 우리 또 이재현 전문위원님의 또 오늘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틈새 영업을 하는데 일단 오늘 대결을 펼칠 두 개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결을 펼칠 두 개의 종목은요. 도팀은 ISC 준비를 했고요. 박팀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왔는데 투표 지금 종료가 임박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종목 왜 좋은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팀의 얼굴 마담이죠. 허반석 위원님의 ISC 마지막 결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 섹터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ISC 차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하는가 분명히 지난해 8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93% 오히려 100% 목표로 영업이익 증가율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 다 10%씩 해외
고객사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곳에 뭐 50% 이상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곳에 10%씩 균등하게 고객사가 참 잘 다변화돼 있다라는 부분과 끝으로 메모리 공정은 오히려 좀 간단한 공정이었습니다. 하지만 ISC 같은 경우에 현재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60%, 2월 기준, 올해 2월 기준으로 60%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왜 제가 비메모리향 매출을 말씀드리냐면 메모리향 공정보다 비메모리향 공정이 오히려 좀 더 고도화, 미세화, 정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로 분류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IS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향 매출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ISC 여전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곳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고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충분히 이익 잘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믿음직스러운 국민사위답습니다. 여러분들 ISC에 문자 투표해주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ISC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박팀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이재환 전문위원님이 현 트렌드에 맞는 또 테슬라 납품하고 있는 우리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아주 중국 시장도 공략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박팀의 기운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매수 전략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수익률 체포해 오겠습니다. 우리 이재환 전문위원님 출격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타이어 업체와는 다르게 전기차 부분에서 좀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테슬라, 폭스바겐 그리고 중국 업체들까지 모두 납품하는 회사는 한국타이어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타이어는 새로운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데 기존의 타이어보다는 상당히 기술력이 까다롭습니다. 한국타이어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회사고 최근에 실적 당연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 상당히 무지막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입이 상당히 많이 매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금 접근하셔가지고 충분히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뭐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을 오늘 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지금 바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만. 네, 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이거 이기면 어떻게 되냐 아직도 궁금하신 분 있는데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승자가 되신 분은요. 이제 30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이긴 분의 종목만 편입을 되는 겁니다. 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에 승기를 들어줬을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오늘 승자의 종목은요.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역시나 박팀 요즘 기세가 좋습니다. 박팀의 종목 오늘 채택이 됐습니다. 네, 박팀의 종목이 오늘 그런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겠네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하지만 두 팀은 여기서 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박 PD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승자의 강의가 끝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유소와 함께 저녁 시간 알차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과 계속해서 많은 문자 투표들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번호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는 승자만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박 PD님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 아닌가요? 오늘도 저는 우리 이재환 전문위원님의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수익률 체포에 오실 수 있다고 좀 확신하고요. 저 너무 기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번호로 항상 참여해 주시고요. 네. 네, 3부에서 상담 접수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 3153-2611-2번으로 빨리 접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님의 그 종목이 종목이 궁금하다. 궁금하시면 노란톡 오시면 바로 거기다는 이제 매수 전략 올려드리니까 네. 노란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 채널 고정 뭐 빠뜨리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승자의 강의부터 많은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곧 이어서 승자의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선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상황 배경 설명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아마 이제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이미 이제 눌림목을 겪고 지금 현재 이제 상승 구간에 재차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49,800원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 가격대 아래 위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아래 45,000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6만 원까지 잡으시고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7만 원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아래쪽에 지지선은 4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6만 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7만 5천 원 이상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가격은 지금 가격, 내일 시가에서 그냥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홀딩하는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 상당히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 특히 지난 미국 11월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다가 지수가 폭등한 이후에 대거 차익 실현하고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우리 시장 조정의 압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그렇게 우리 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0월 달에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조정의 말미에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게 물미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 드러날 때는 이미 시장이 급등하는 이유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면도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월 26일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 부분을 HTS에서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좀 보면 3월 26일 날 한 3천억 정도 매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계속 3천억, 4천억, 5천억 정도 내외까지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월 26일 이후에 오늘 4월 8일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한 날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사실 이때도 동시효과 직전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유지했었고 동시효과에서 아마도 분기마감과 관련되어 있는 패시브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매도로 전환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 시장에는 거의 2조 5천억 이상, 3조 원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면 크게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패시브 자금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덱스 펀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수 관련돼서 상승률을 추정하는 수동적인 자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CI 리밸런싱 데이 때 대규모 물량에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 대부분 이제 패시브 자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ETF 관련되어 있는 인덱스 펀드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수를 추정하게 되고 리밸런싱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개별 종목의 시세에 연관성과 그렇게 크게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들의 이동이 상당히 전후가 나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패시브 자금과 대비되는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들어올리는 그 자금들이 액티브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액티브 자금들은 특정 섹터에서 바스켓 거래나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제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주도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자금들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패시브 자금들이 크게 움직이기 직전이나 직후에 같이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을 활용해서 지지 저항을 본다면 그 물량과 부합해서 물량을 동원하는 게 시세를 만들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어느 특정 패시브 자금이 움직일 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금들은 이제 종목의 직접적인 시세를 연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과의 관계를 좀 보신다면 사실 3월 26일 날 왜 외국인들이 그 전까지 1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을 크게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 왜 3월 26일 전후로 해서 갑자기 매수로 바뀌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똑같은 경우를 작년 8, 9, 10월 조정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11월 초에 우리 시장은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외국인 자금들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유입되면서 이후에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경우를 보셨는데 유동성 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지수의 상승은 물론 이루기 어렵겠지만 다만 이 액티브 자금에 의해서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서 충분히 작년과 같은 상승폭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유동성 장애의 특징이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외국인들이 3월 26일 이후 왜 매수를 이렇게 갑자기 전환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완연한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5월달 공매도가 일부 재개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미국 시장의 완연한 경기 회복 국면을 보신다면 미국 시장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데요. 다우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26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변했던 시기를 보면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상승 구간 눌림목을 완성했던 보호 시점인데, 이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유입되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완연하게 경기 회복 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 미국 지수는 강했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면 1월 중순 그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2월달 미국 장기 국채 금리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 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이 완연하게 끝나는 시기가 3월 하순, 3월 26일 전후 보신다면 아마도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경기 회복 시장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매수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상승 구간을 진입하면서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5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했다,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우리 시장이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공매도 재개를 막는 운동까지 했는데, 어떻게 공매도가 유입이 되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좋아지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장주를 이루고 있는 주도주를 공매도하는 외국인 펀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집중되는 회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펀더멘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기업은 당연히 외국인 공매도에 집중적인 대상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단기 테마나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이상 급등한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금 현재 너무 급등을 한 경우는 당연히 공매도에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에 표적이 되는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단기간에 급등한 테마주 위주로 공매도에 표적이 되고, 그럼 반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공매도 한매가 일어날 것이고, 그 부분이 매수에 동참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를 한매하는 펀드들은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해지 거래를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우리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그 사전 작업으로 오히려 주도주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쇼커버링을 지금 현재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서 대차장고 차트인데요. 이 대차장고는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바로미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꾸준하게 대차장고가 줄었던 부분이 1월 달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행보 구간을 좀 보였다가 3월 중순 이후에 아래쪽에 급격히 긁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대차 잔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좀 전에 제가 오히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환매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3월 26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의 완연한 경기 회복 시장으로의 전환,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 집중적으로 공매도 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공매도 환매가 집중적으로 나온다면 어디가 혜택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코스피 대형주 위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주도주들, IT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레벨업되는 일부 종목들, 바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는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은 제약 바이오라든지 IT 이브를 가지고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결국 좋아지는 종목에는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오고, 실적이 나빠지는 섹터 쪽으로는 공매도가 이제 더 들어올 시점인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를 쥐고 지금 현재 버텨서 본전오기까지를 기다리는 전략이 과연 옳겠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은 더욱더 주도주 쪽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4월 이후 5월부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장의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분명히 증시의 성격이 다르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어떤 종목을 사도 올라가는 장이었다. 그렇죠? 낙폭이 가드했든 혹은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든 뭘 사도 올라가는 종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로 압축하지 않으면 본전 회복하기도 빠듯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도주와 비주도주를 강조하는 이유를 좀 한 가지는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코스닥 쪽으로 부품 소재 장비 쪽으로 순환매 기대감을 가지고 중소형 종목들을 들고 버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 구조를 좀 보신다면 지금 자금이 어디에 유입될지 뻔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이 대형주 위주 내에서 외국인 수급이 집중적으로 개선될 개연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를 벗어나 있는 중소형 종목들, 특히 이제 소형 종목들,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을 가지고 버티면 과연 본전이 올까요? 이 부분도 제가 또 꼭 집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금이 들어오지 유입되지 않고 이 종목들을 살 수 있는 대기 펀드 자금들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조정, IT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 급격히 진짜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는 중소형 펀드에서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출되면서 대부분의 자금들이 지금 대형주 관련된 쪽으로 자금이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 펀드에서 자금 유입이 빠져나가고 중소형주를 살 수 있는 자기 예비 자금, 대기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코스닥의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지금 맞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냥 우리가 과거에 경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사야 된다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면 올해는 큰 코를 다친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도주와 비주도주와의 관계,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와 코스닥 중소형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유입이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그게 상당히 피부로 체감이 되면 우리가 따라서 동조해서 매수를 할 건데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장중에 선물로 매도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폭이 미국장이 상승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제한적인 움직임조차도 장중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감은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은 뭐냐면 장중
장중에 선물로 누르고 코스피 시장에서 저가로 매수하는 전형적으로 선물로 누르고 주식을 매수하는 저가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지수를 들어올릴 의사는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싸게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게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생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옵션으로 누르면서 하방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취하면서 누르고 이후에 장중에 저가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매수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계속 시장을 누르겠다라는 말이면 포지션은 반대로 가겠죠. 근데 저가에 계속해서 누르면서 오히려 주식을 산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작년 11월 달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후의 시장은 상당히 주도주 위주로는 좋게 갈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IT나 자동차나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눌려지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체감하기 어렵고 시장 자체도 지금 현재 미국장 상승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선물로 누르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별로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지금 시장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한 달 넘게 시장이 좀 흘러왔습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오늘 지났는데 제가 항상 이 3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시장이 바뀔 것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부터 경기 회복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이미 이제 직전 고점까지 다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경기 회복 관련 종목은 지난달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굉장히 올랐었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옵션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난 3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제가 경기 회복주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패시브 자금들이 일부 정리가 되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번 옵션 만기일 전부터 액티브 자금들이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뭐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오히려 엇박자 조정을 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엇박자가 나온다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옵션 만기일 이후로 또다시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도주를 가지고 내가 만약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라면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철강기계, 조선, 해운 이런 쪽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면 흔들림 없이 버텨야 되는 거죠. 뚝심 있게. 왜? 지금 이 구간에서 못 버티고 마지막에 버리면 물론 이제 이 구간에서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은 제법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10% 20%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다만 지난 조정 기간을 감안한다면 10% 20% 수익 나봐야 본전한다 그렇죠. 결국은 주식 투자를 본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조정 기간 동안 버텼던 분들도 막상 자기 계좌가 본전이 되면 굉장히 매도 욕구를 많이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본전을 찾았다라는 이 본전 심리, 이 본전 심리가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이제 주도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냐 이 부분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마 위주나 혹은 중소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IT 종목이나 자동차 종목이나 혹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주도주로 바꾸시는 모습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옵션 만기일 이후 시장은 아마 주도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징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좀 전에 시간에 삼성전자 차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이전에 급등했던 구간에서 굉장히 행보가 많이 나왔던 구간이 막바 행보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 일주일 정도 버티면 그다음에 이제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이전과 같은 박스권을 보면 이제 주도주를 놓치게 됩니다. 자, 이 삼성전자 종목을 한번 보시고요. 또 다른 최근에 주도주 형성했던 두산바켓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차트의 개념은 일맥상통한데요. 직전 고점은 이 종목을 넘어섰지만 넘어서고 나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시 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점 돌파하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행보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종목을 놓치게 되고 결국은 이 행보위의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역시 모양이 비슷합니다. 직전 고점이 이미 다 달랐고 고점에서 이전에 이미 하락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직전 고점에서 이전 고점을 형성한 게 아닌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종목이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나 두산바이오처럼 고점권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점권에서 행보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하냐면 대부분 이런 거죠. 차트에서 위쪽에 있으면 고점, 차트에서 아래쪽에 있으면 저점,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의 위쪽에 있다가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고점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으면 저점, 위쪽에 있으면 고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비교해서 싸면은 그게 이제 싼 종목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 전형적인 매집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미 직전 고점에 다 가르거나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당분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매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면 차트에 목매이지 마시고 지금은 차트를 그냥 강하게 한번 덮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장중에 선물로 누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는 전형적인 저가 매집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만기 이후 시장은 주도주로 재편되면서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 시간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에 했던 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그때는 IT 종목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버텨야 된다라고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은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포스코나 두산마켓이나 이런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로 버텨야 된다. 똑같은 투자 전략인데 그때는 IT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이 종목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투자 전략이나 지금 시장의 국면은 제가 볼 때 거의 유사한 패턴의 시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말씀드린 주도주는 흔들기 시점이 끝나면 급등입니다. 대형주가 제가 그 10월 말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오르는 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조정의 말미에 나오는 주도주의 특징이고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절대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조정기에 흔드는 구간에서 잘 뚝심 있게 버텨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도 똑같은 케이스, 똑같은 경우 다른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3부에서 종목 상담이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3부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저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